그래서 오늘 자리는 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카메라에 따라서 또는 또 카메라에서 컴퓨터의 조건에 따라서나 카메라 환경에 따라서 색상의 변화는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사실은 그 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형에 대한 부분 내용에서 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질병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고 또 변화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예후가 개선되고 있는 내용인지 더 나빠지고 있는 내용인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정도에 대한 부분을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관점, 즉 일곱 가지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상품에서도 사실 얼굴에 대한 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보면 저도 식은 운명을 좌우한다는 책을 한 10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수야 남북이라고 하는 분이 그 관상, 일본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그 상법에 대해서 아마 시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직 그 책을 제가 구입을 하지 못했고요. 그분이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한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남북부라는 분이 아주 불행했던 분이 과거 때문에 형무소 생활, 영어에 몸이 돼서 형무소 생활을 하고서 출소가 돼가지고 고하다 보니까 그 글로서는 제가 기억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을 찾아가서 스님이 되기를 청하니까 주지 스님이 너 얼굴에는 칼 맞아 죽을 산이 있어서 내 수하로 들여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쳤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가 다시 따져 물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하면은 이런 운명적인 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면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님이 그럼 3년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할 수 있겠냐 해서 그렇게 이제 그 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콩밥을 3년 동안 먹은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3년 동안 하라는 대로 먹고선 다시 그 스님한테 찾아갔더니 문화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그 허락을 받는 순간 세상에 내가 음식 먹고선 내 운명을 고칠 바에 내가 왜 스님이 되겠냐? 그래서 그만두고 그리고부터 상법을 공부해서 일본의 그런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보라고 하는 분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음식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다시 나오고 그 형체 내용에 대한 변화를 주고 있고 그래서 결국 운명도 바뀌게 된다. 그 내용을 대단히 감명 깊게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가에서 찾아보려 했더니 자료를 좀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요. 없으면 학생들이 지원한 겁니다. 빌려간다고 하고선 없어요. 가끔 학생 집 가면 제 책이 꽂아있어요. 야 이거 좀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그래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남북부라고 하는 분의 그 상법을 보니까 그분은 지금 표현한 대로 다 뭐 아시겠지만서도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그런 내용이 직업이 있는지요. 그 목욕탕에 가면은 세신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분, 때밀이, 송경 때밀이라고 하는데 이 남북부 스님이 때밀이를 하셨답니다. 3년 동안. 그리고선 때밀이 하면서 배가 나온 사람도 때밀을 밀었을 거고 등이 쫙 마른 사람도 때밀을 했을 거고 입에서 냄새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때를 밀면서 이런 사람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불편한 게 있구나 이것을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아르바이트 의과대학 학생들이 종종 합니다만서도 주검 화장하기 전에 그 영안실에 가가지고 아주 험하게 죽은 주검을 깨끗하게 쉽게 말하면 이제 소독하고 이제 분도 발라서 이렇게 예쁘게 이제 주검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을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옛날에 많이 했던 파트이기도 해요. 지금 전문 아마 영역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검을 3년 동안 씻고 닦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대요? 간암으로 죽었대? 간암? 간암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주검에 다 나타나는 것을 이분은 실제로 공부를 해서 산 사람 6년, 3년 보고 죽은 사람을 3년 봤는데 얼굴만 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몸 전체를 다 본 거죠. 손, 발, 등, 모든 부위를 보고서
그래서 이제 상법을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내용에 빗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방사선과나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허리 사진만 찍어요. 허리만. 딸랑 허리 아픈 데만 찍어요. 딸랑. 근데 유감스럽게도 척추라고 하는 것은 목부터 위골까지 24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이 있는 뼈의 구조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딸랑 찍으면 허리에서 자체로 병이 온 거는 파악이 될지 모르지만, 위에 뼈가 틀어졌다든지 위에 뼈에서 문제가 돼서 그걸 밑에 뼈가 애를 쓰고 지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은 전혀 원인을 못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줄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줄이면요, 여기서 줄을 이렇게 꼬으면은, 그죠? 여기만 꼬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잡고 있어서 제가 돌아갈 정도로 압력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내가 이렇게 틀고 있으면 고개만 틀어져서 이 어깨의 근육이 경직되고 피곤한 것만이 아니라 이미 골반까지도 얘가 틀어놔가지고 틀려서 압박을 받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부분에 더 자세하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디스크 환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의 병이 아니라 어깨가 틀어졌다니 고개가 틀어져서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허리에 사진 찍으니까 여기 디스크 촉이 같아요. 수술합시다. 이렇게 해서 수술한 뒤에 다시 불편한 문제의 원인은 딴 데 있기 때문에 또 아프죠. 그런 내용이 반복이 돼서 애를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어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에서 망진이라 해서 바라봐가지고 환자의 모양, 자태를 보고 진단하는 것을 바라볼 망자를 써서 진단할 진자를 써서 망진이라고 하는데요. 망진한다고 할 때 네 숫자의 구별이 있어요. 관형찰색 그럽니다. 이 자료집에 있습니다. 관형, 찰색, 즉 형태를 관하고 찰색, 색을 살펴봐라. 그러니까 뭐 두 자로 따지면은 형과 색을 관찰해라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나머지 세세하게 찾아보는 것이 관찰이 아니라 관과 찰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허리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아프다는 사람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는 것이 관입니다. 관. 그리고 허리가 아프다면 다 본 나머지 어깨가 누가 틀어졌고 고개 틀어졌으니까 척추는 이 어깨 때문에 이쪽이 압박을 받겠고 그냥 돌렸으니까 뒤틀림을 받아서 허리에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요게 관을 한 다음에 이제 허리 아픈 부위를 가서 거기가 모양이 어떻게 되고 해서 눌려가지고 여기가 피가 안 통해서 색깔이 변했구나 또는 주름이 더 생겼구나 요렇게 자세히 보는 것을 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한다 또는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관은 숲을 보는 것이고요. 찰은 나무가 여기 전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몇 그루 있네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고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보는 게 찰입니다.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한의학에서 관형찰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또한 상법에서도 관을 한 다음에 이제 찰을 하는 거죠. 얼굴 전체를 본 다음에 눈썹은 어떻게 됐고 코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또 따져서 구분해보고 그것이 또 어떻게 조화로운 형태를 갖춰서 기능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내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의학에서 망진이라고 표현한 관형찰색이나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망한다는 즉 상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동일한 의미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앞서 이야기한 남부구스님이라는 그분이 본 전체 손이나 발바닥이나 수상, 족상 뭐 다 보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저는 바른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 내용에서 파악된 내용을 부분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능해보는 내용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여기 원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뒷페이지 한번 먼저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서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든 4쪽에 보면 형상 자태와 수요와의 관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절한다 또는 수명이 길고 오래 수복을 누리겠다 이런 내용은 동의보감에도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오래 살고 하느냐는 부분이 제가 앞쪽에서도 동의보감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뼈에 으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골이라고 한다. 이 종자는 종갓집, 대들보 종자, 종갓집이라는 의미인데 그 종골을 한의학에서는 관골로 보고 있습니다. 광대뼈로. 그리고 모든 살의 으뜸은 종육이라고 하고 그 밑에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척추, 맨 밑에 꽁무니 바로 옆에 있는 궁두긴 근육.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둔근은 대둔근, 소둔근 이렇게 두 종류의 근육이 있는데 이것도 또 피부에 대해 으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종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육의 주리를 얘기한다. 주리는 땀구멍을 우리가 이제 표현한 부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주리라는 것은 땀구멍 그리고 모든 기관에 있는 세포라든지 혈관에 있는 구멍을 다 표현해서 주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제가 여기 종근, 종육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형세 내용을 보고 귀골이 장대하니까 뼈가 튼튼하겠다 이렇게 보고 볼 수 있는데 관골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귀골이 장대하면 형태가 맞다라는 거죠. 모양과 얼굴에 있는 종골에 대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거는 수명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관골만 크고 다른 골격은 왜소하면 그것이 조화가 되지 못해서 요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살이라고 하는 내용이 음식을 섭취하고 그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은 일정한 영양을 저장해주는 형태로 근육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근육 중에서도 종근이라 해가지고 이 지금 말하는 엉덩이 근육. 저도 가끔 이제 공중 목욕탕을 가서 샤워를 하면서 이제 서서 샤워를 하고 있는 이제 얼굴도 모르죠. 뒤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엉덩이 살을 한번 훑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뒤 돌았었을 때 적은 나이가 완면의 나이가하고 둥둥이 나이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 보면서 짚어서 탄력이나 이런 딱 보면은 이분은 지금 음식을 영양 섭취를 잘 하고 있구나, 전혀 안 하고 있구나를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아마 상법에서도 어디가 랜드마크로 돼가지고 이 부분이 다른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한의학에서는 이게 종근이에요. 왜 관골이 튀어나오면 얘를 팔자가 세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 선수들 2m 막 90대고 2m 되는 농구 선수들 보십시오. 관골이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양쪽이 딱 나눠집니다.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얼굴이 양팡 두 개예요. 그리고서 키가 예를 들자면 150이라면 그게는 격이 안 맞는 상이니까 그건 건강도 안 좋고 어디 농구선수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골이 그에 대해서 커서 진짜 얼굴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도 키가 그렇게 훤칠하게 키니까 센터로서도 활용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농구선수로서 이름을 이름 내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관골과 지금 표현하는 종근이냐 종피냐 종육이냐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직접 체크해보는 형태를 합니다. 저는 남북 스님처럼 사진을 그렇게 찍습니다. 얼굴만 찍지 않고요. 등 사진 다 찍고요. 발바닥도 찍고 종아리도 찍고 다 찍어요. 안 찍겠다. 가세요. 저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맥을 잘 몰라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선 선생님 찍고서는 이거 어디 가서 저 얼굴 보여주고 하는 그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소송 거세요.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을. 할 내용은 야기를 구하고 내가 하죠. 잘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일단 찍고서 제가 삭제를 합시다. 당신 돈을 앞에서.
그것을 찍고선, 왜냐하면 자기 등을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등짝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뭐 사진하면 대부분 엑스레이 사진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지. 사진을 그냥 일반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어서 동작을 걸어서 딱 찍으면 뼈가 틀어진 내용이 그대로 재현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죠. 보여주고서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제가 지운다고 하고서는 딱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 치료하거나 더 아팠을 때 오늘보다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는 오늘 사진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워도 될까요? 그럼 주저합니다. 선생님 다른 데는 보여주지 말고 선생님만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죠. 여기 등짝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누구 등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럼 믿고선 제가 그냥 제 사진 보관해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도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상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뭐 그런 내용은 체크해가지고 저는 기록을 해줍니다. 3년 전에 저한테 왔다면 3년 전에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딱 봅니다. 3년 전 거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 범용이 처졌다든지 벌써 와장이 이만치 생겼다든지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뭔 변화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는 내용이냐? 아니면 의학적인 뭔가 집중적인 케어를 해줘야 될 내용이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늙으니까 여기 생기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병원 가서 그냥 수술해서 딱 해가지고 내용 빈껍질인데 이걸 없앴다고 해서 기운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완전히 생기는 내용을 어떻게 상급에서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르몬 부족입니다.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가 많아질수록 급격하게 일어날수록 이게 푹 처져버립니다. 저도 지금 처지고 있어요. 지금 나이 얼마 안 먹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은 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짝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고서 제가 이 얼굴이 잘못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늘 학생한테 찍어보라고 하고 뇌를 보고서 판단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맥도 보고 얼굴도 보고 그리고 내가 뭐가 불편한지 니들 많죠. 그거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한의원을 오픈하면 넌 사기꾼이야. 그냥 대충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그게 풍이요 습이요 이렇게 떠들 거냐. 너 여기 저리라고 해서 그냥 다른 거 아무 진단도 않고 증상이 저릴 때는 풍 때문에 온다. 풍이라고 할 거냐. 사기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험하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적인 내용에 의해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형체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그 형체 내용은 저는 의학적으로 시작할 땐 자세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 얘기하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학술정보라 해서 상법에 대한 책을 한 대여섯 권을 빌려다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좋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저도 의학도 한의학을 하고 졸업해서 나왔을 때 성형외과 의사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얼굴 모양이나 고쳐주고 죽고 사는 문제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은 의사가 돈은 또 되게 많이 버네. 그래가지고 저런 의사가 이랬는데 요즘은 제가 형을 공부하고서 좀 그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실제로 형이 바뀌면요, 사람이 기운이 바뀌고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비관한 예를 제가 6년 동안 가르친 제자 하나가 부리에다가 배역을 했어요. 그 제자는 눈썹이 엄청나게 진해요. 진하고 부리부리하니 위쪽으로 쫙 올라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미 화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환자하고 진찰하고 딱 가는데 환자가 쏘내고 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다 툭 치면 이 새끼가 왜 쳐? 싸워요. 그래서 아니다. 너는 성형을 해라. 눈썹을 찍 올라간 걸 꺾어라. 꺾어서 성형을 시켰어요. 눈꺼풀도 수술시키고. 그러고서 길에 가다 툭 부딪히면 옛날에는 막 언성이 높고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하는데 제가 화를 내고 미안합니다 하니까 네가 진짜 부딪혀놓고서는 진짜 진정어린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나쁜 놈 아니냐고 시비가 붙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딱 수술을 따고 나서는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하고 시비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
성형외과 의사가 관상, 상품 많이 공부해야 된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면요, 우리 몸에 수술의 증음이 표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임신한 내용이 맥이 아니고도 얼굴 사진을 정확히 보실 줄 알면은 그 혈액순환하는 내용이 달라요. 달라서 이분 이상하다. 생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간단하게 시약 사서 검사해 보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염칠색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법에 대한 내용은 정말 좀 저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내용 때문에 상법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일반 한의사들보다는 제가 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 개업을 좀 했었는데요. 버는 걸 한 사람한테 다 줬어요. 사기를 당했죠. 그들이 안 싣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배운 거 헛배웠어. 맨날 뭐 상공부한다더니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까 저 사기꾼인데 왜 우리 당신 눈이 씌었어. 만나지 마. 그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당신 만나지 마. 또 어디 저녁 먹는다면 누구 만나?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당해서 제가 거의 빈 통장 놓고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요. 한 3년 지나니까 아시고 고맙대요. 그래서 왜 고맙다냐 했더니 지금 월급을 안 갖다 줬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19년 동안 월급을 안 갖다 줬어요. 아시고가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했더니 왜 고맙냐 했더니 그대로 있었으면 보증 쓰고 버는 것도 누구 주고 해서 빚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교수한테 빚 보증도 쓰라고 안 해요. 돈 빌려달라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남 도움 준 거 하나도 없지만 엄청난 많은 돈을 나한테 세이브해 준 거니까 고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아주 뼈아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상법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일반 초등학교 정도에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가 마음 자세, 마음 쓸쓸히 하나하나 먹는 거 하나하나가 얼굴 모양에 드러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익히고 누구를 앞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나이 다른 사람과 무수히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나하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가져가는지 정도 내용은 알 수 있는 인문적인 부분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라도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그게 전문적으로 의학을 할 수도 있고 성형외과 하는 사람이 상법을 공부할 수도 있고 한의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 뒤에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서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동반적인 발전 내용 또한 정말 기대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내용을 한 두어 차례 일반 한의사 후배들한테 강의를 한 뒤에 지금도 오늘도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로 본 환자의 사진을 찍어서 후배나 제자 원장이 제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보내오고선 자기가 이렇게 봤다. 이 환자가 이런 병으로 왔는데 선배님,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 멘트 하나 해달라고 메일이 옵니다. 그럼 그걸 화상에 띄워놓고서 제가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은 김 원장은 이렇게 반다고 그러지만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건 특별히 검사를 좀 시켜봐야 되지 않겠냐. 야, 이거는 암 환자 같다. 아무래도 이유는 이런 내용 보니까 암 환자 같으니까 이런 바로 검사 한번 조치를 시켜봐라. 그렇게 해서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환자도 바로 메일로 사진 찍어 보내면 당신 지금 설사하는 이유가 이런 거니까 음식 이걸 좀 빨리 먹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굳이 침을 놓거나 약을 쓰지 않고도 제 어드바이스 받아가지고 그것이 회복되고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상법에는 여러 어른들도 아마 그런 내용 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왔을 때 보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놓고서 변화될 때 이런 내용 이런 부분이 있다더라. 의학적으로는 이런 내용에 대한 관여한 부분이 있다더라. 사실은 상법을 하다 보면 아까도 남국구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질병적인 것과 다 관련돼 있죠. 애군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건강하면은 뭐 없는 돈도 벌으면 되는 내용인데 질병이 있게 되면 사실은 여러 고난 중에 아마 그게 제일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한 가족 구성원이 아프면 이미 그 가족 전체 구성원이 그 환자를 간호한다는 여러 내용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정신적인 어함이나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학과의 상법 내용에 대한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부상 내용은 충분히 이런 그 책에서 하는 그런 내용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얼굴의 형태에 대한 그런 카메라를 좀 활용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을 넓히고 또 그 결과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서 하나의 현상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10명이 똑같은 현상을 관찰했다면 그것은 패턴이 된다는 거죠. 그 패턴은 과학입니다. 어느 누가 이학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이렇게 간다는 패턴을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어느 누가도 거부할 수 없는 결국 과학은 통계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그거는 이치가 있는 내용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라는 내용은 명확한 명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망진하면서 예전에는 옛날 의사의 망국책을 보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글은 너무나 쉬운데 그 글로 표현한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색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칼라 도감이 이만큼입니다. 빨간색도 한 50가지가 돼요. 빨간색 남발을 붙이면. 근데 의학용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용어를 하면 불골홍, 불굴첩, 불굴강, 그렇죠? 홍적강 이 정도밖에 표현이 없어요. 그럼 색깔이 3개나 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디자인하거나 이렇게 컬러를 얘기하는 분들은 사전에서 딱 꺼내가지고 이게 붉은색이다 그러면 남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몇 번 남발. 그러면 영국에다 요 오빠 만 몇 번 컬러를 해줘 그러면 거기서도 공통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한약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뭐 비말이냐 논란이 있고요. 색에 대해서는 그걸. 그래서 저는 색을 공부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한테 주름이 생겼냐 안 생겼냐 눈썹이든 이마에든 입가에든 주름 모양을 보던가 또는 기온이 움직이는 내용이 틀려지면요 아까 말한 줄이 문양이 달라집니다. 그건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아는데 태풍이 불면 벽한테 논에 이제 태풍이 불면 벽이 쫙 쓰러집니다. 밀이 좀 쫙 올라가는데 바람 불면 쫙 쓰러져요. 그 쓰러진 밀 보고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었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알아요. 바람이 나라고 모르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고 털럭이 이렇게 갔네. 우리 눈썹이 이렇게 가다가 딱 이쪽 올라왔어요. 그럼 기분이 이게 역으로 지금 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사실은 자세히 보면 솜털에도 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보고서 이 기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병적인 문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형태 내용의 변화가 색의 변화 내용이 오고 형태 변화가 오고 그리고 거기에 뭐 굳은 형태의 내용의 변화가 온다든지 그런 내용의 변화들이 유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는 내용 제가 노벨 의학상 탄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규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3일이고 일주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할 수 있으면 저같이 노벨상 타요.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개들이 어떤 형태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내용들이 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최첨단의 과학을 하는 영역이 저는 망진이라든지 상법을 하는 분들이다. 거기서 기운을 읽어내는 방법이 모양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넥진이라는 형태를 하고 있지요. 사실 맥부는 한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맥학을 가르쳐도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3년 동안 때를 밀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장님들이 안마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안마하는 내용 딱
해보면서 직업을 마치거나 당신 어디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을 촉각으로 감지해서 벌써 이 상관성적인 부분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한의학을 한다고 해서 왜 도외시할 게 아니라 그런 축적된 경험에 대한 일련의 패턴적인 부분들은 수용을 해석을 더 발전시키고 연구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지금 혼란스럽게 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형태 내용에서 관념찰색에서 한의학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점 내용은 바로 음양의 구분에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대리적인 관념이죠. 근데 남자 중에서도 여성같이 소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분들은 남자이긴 한데 너 어떻게 여자냐 이렇게 해서 남자 중도 여자다 이렇게 양중지음. 여성인데도 아주 활달하게 사회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기업 활동도 하면은 여성인데 참 남자 같다. 그래서 음중지양 이렇게 이제 음양을 통해서 모든 속성적인 내용들을 분류하고 따져보게 되죠. 이런 내용이 구분하는 방법적인 것들이 한의학적인 내용에서는 우리 3쪽에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만은 비수, 살이 쪘느냐 말랐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수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들은 아마 체중이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문진을 하겠죠. 체중 변화 없어요. 아니 저는 한 3달 사이에 갑자기 한 10kg가 체중이 감량됐습니다. 체중이 빠졌다면 뭐 당뇨나 여러 가지 소모성이 질환이 의심된다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한의학에서는 살찌고 마르는 내용을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면 정이라고 하는 내용에 관점을 둡니다. 한의학에서 인체 구성 요소를 정이, 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즘 표현하면 영양분 또는 뭐 호르몬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운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혈액과 눈에 보이는 호르몬 영양 성분적인 내용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는 기운이 있어서 결국 이 3가지 물질이 바탕이 돼서 생명활동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유형에 대한 부분 내용 중에 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대표로 삼고요. 무용 내용 중에 기를 대표로 삼아서 우리는 정기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충남 홍성인 고향입니다. 홍주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나왔는데요. 이 초등학교 교가에 저희 홍성에는 백월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용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용봉산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가에 백월산 정기를 받아 이렇게 교가에 나와요. 정기. 그러니까 거기에 갖고 있는 영양적인 내용들과 그러니까 어디 과수원을 어느 산 비탈에 나무를 심었더니 아주 과수가 풍부한데 그거는 그 산의 정이죠. 그리고 그 산의 기운, 훌륭한 기운 내용, 정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살이 찐다는 정이 유효하다. 정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살이 말랐다라는 것은 정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그런 기준점에 대한 부분으로 비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이 제가 좀 찐 편입니다. 배가 좀 둘레가 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둘레 햄이라고 좀 그러는데 제가 조금 게으름을 지고 음식을 좀 자주 먹고 운동을 잘 하고 앉아서 뭐 책을 오래 보면은 살이 좀 더 찝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양복 하나가 또 얼마인데 이거 또 양복 바꿔 입어야 되는 와이프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절 바뀌쯤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좀 뺀단 말입니다. 그럼 살이 좀 빠지잖아요. 이 정의 유효와 부족인데요. 실제로 지금은 다 배가 좀 나와 있고 뭐 지나치는 만큼 또 다이어트 한다고 체중이 지나치지 않는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큰 질병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 그것이 상표에서는 뼈가 드러나는 내용은 살이 없어지면 뼈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적인 요소로 따지면 살은 토고 뼈는 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옛날 그냥 신장로 쉽게 말하면 흙길이면 비가 옥수같이 오면은 빗물에 흙이 습겨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도로 위에 지면은 전혀 보이지 않던 돌멩이가 뭉긋하게 쏟아오르잖아요. 그렇죠? 쏟아오르면 이전에는 흙이 이걸 감싸서 평탄한 길이었는데 이 흙이 빠지면 울퉁불퉁한 아주 보행하기 아주 어렵고 니아까 구르막 끌고 가다가는 아주 욕이 나오는 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형태에서 형국이 변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이 조금 빠졌느냐 많이 빠졌느냐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살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 토기가 없어지고 근기가 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건 한의학적으로 보면 정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폐정이라 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을 패배할 때 패자를 써서 폐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못 먹어서 부었다 하면 그건 살이 찐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부는 이유가요. 영양이 부족하면 세포나 세포 사이에 영양분이 있던 부분이 없어지면 얘가 붙어버려요. 유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착이 되면 그 다음에 얘가 붙어있는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기능을 못해요. 이게 저는 스펀지 수세미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머니들이 싱크대에서 수세미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퐁퐁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릇들을 씻고 나서 그 수세미 스펀지 내용을 주전자가 위에 꽉 눌리고 며칠 있으면 수세미가 주전자에 눌린 부분은 찌부러져가지고 이 스펀지가 2cm, 3cm였다면 그거는 좀 1cm나 이렇게 쭈그러지잖아요. 그럼 거기는 물을 못 가져가고 못 뿜어내는 기능의 차이가 온단 말이죠. 그렇게 유착이 생기는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수분을 갖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영양이 들어오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영양이 채워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못 먹으면 부항났다 해서 얼굴 푸석푸석 붓는데 붓는 거하고 살찐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색깔이 틀려요. 그쵸? 색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영양이 충분해가지고 기름기가 줄줄 넘어서 살이 부피가 있으면 살이 찐 거죠. 영양이 맞는 거죠. 근데 진기가 하나도 없고 아주 윤기도 하나 없으면서 살이 찌는 모습이라면 그건 부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 유효 부족을 그렇게 나눠보고 그 내용은 토기에 대한 기운이 많으냐 토기라고 하는 것은 제 부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턱이 두 개가 여기 아랫에 하관이 예를 들어 살이 많이 쪘다면은 저희 스승님이 저를 이뻐했어요. 왜 이뻐했냐면 생기는 걸 보면 잘생기냐 했지만 제가 조금 정의하면 여기가 살이 붙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은 여기가 이만했어요. 턱이 2개, 3개. 우리 조부님도 한약과를 하셨던 분이신데 저도 많이 이쁨을 받았는데 우리 은사님도 저를 보면 너는 하관이 참 든든해 보기 좋다. 늘 넌 여기가 어느 날 뭐 공부를 한다는 모양에서 좀 빠지면 네 뭐가 안 좋은 일이냐 바로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비수 내용은 그런 정의 유효 부족에 대한 부분을 갖고선 따져보는 내용이어서 이 비수는 얼굴이뿐만 아닙니다. 손, 발 다 따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의학적인 내용에서 사진 찍을 때 손도 찍어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을 찍어보면요 재미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것도 아닌데요. 손 짝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봐선 모르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손이 작구나 크구나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손가락은 저는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그리고 마디가 짧아요. 그래서 오해로는 제가 금매해 나가는 이제 내용이 되는데 어느 손가락이 더 다른 모양하고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혈 순환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특히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겠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 잘 모르시면 중풍 환자들이 입원해가지고 중풍 치료를 오랫동안 하는 입원해서 오랫동안 하시는 어르신들의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을 보면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손가락이요 손목같이 뾰족해집니다. 중풍 걸리시나요?
둥둥 걸려서 오랜 기간이 지날수록 더 뾰족해져요. 네. 속옷해서 사장님 하셔도 될 정도로. 그 이유는 말초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요, 거기 형체가 두툼했던 게 뾰족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딱 손이 본래 뾰족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뾰족하다? 아, 이거는 요 손가락에 오면 요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형을 하나씩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내용들이 교과서 성경이 없더라도 관찰하다가 그 하나를 이게 이렇게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른 사람의 적용했더니 맞더라 할 때는 정말 그 배운다는 기쁨이 정말 다른 뭐하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형의 이 비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이다. 즉 여기 유체지 기변은 음이고 그것은 비후형, 그러니까 도톰하니 우리가 후박을 또 이야기합니다만 또 평화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면을 본다면은 수직 예를 들어 수평 같아도 조금 약간 함몰된 이런 평화명 이런 내용 이렇게 이제 보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유체의 그 기변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질박형, 고부형, 분경형 그래서 여기 후박을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후박은 예를 들어서 중두에 때 콩방울이 얼마나 도통하냐, 또는 귓볼이 두툼하냐 아니냐, 얇으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귓볼이 전혀 없이 급박하게 이렇게 삐죽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태 내용이 여기 표현한 대로 장한 것은 양, 신장이 작은 것은 음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로 해서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약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삼 그러면은 인삼이 다 똑같은 인삼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면 틀림이 없는데요. 인삼이 더 굵고 길이가 짧은 놈이 있을 수 있고 날씬하면서 길이가 긴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형태로 봤을 땐 긴 녀석은 양의 요소가 많은 거고 통통하니 짧은 것은 음의 요소가 많다. 그럼 기운 없을 때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흰 걸 먹어야 되고 영양이 부족할 땐 통통하니 짧은 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마를 구하더라도 음양으로 구분해야 돼요. 오이를 사도 음양으로 구분을 하는 안목을 갖는 부분이 우리 한의학적인 사고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또 사실 맞고요. 고구마 사는데 날씬해가지고 개충한 고구마 안 집으실 거예요. 어머님들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통통하니 어떻게 되는 거? 못생긴 거. 호박도 많이 크면서 못생긴 호박이 정말 더 영양적인 내용이나 의학적인 가치가 더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기수나 장단이나 후박의 이런 개념은 단지 이 사람의 인상만, 상법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다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의학에서 요즘 뭐 형상의학이라 해서 최근에 이제 재단법인으로 출간한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형을 갖고 이제 동의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동물의 이제 모양을 가지고 빗대서 우리 비교해가지고 상법에서 너는 말상이야, 너는 생긴 게 호랭이같이 생겼네 이렇게 표현하듯이 형상의학회라는 데서 그런 표현을 써서 예를 들어서 체질적인 내용, 즉 병적인 그 소인이 있을 때 어떤 경향성을 갖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놓기 전에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죠. 후박, 장단, 비수 이 내용이 이해되어야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설명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술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추를 사시는데 어떤 매운 고추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떤 고추를 구하십니까? 통통한 고추를 구하세요? 아니면 얇은 고추? 새끼고추 아니면 엄지손가락 고추? 엄지손가락 고추 중에서도 직진되어 있는 거 아니면 활처럼 흰 거? 새끼손가락 같은 거 중에서는 또 직장이라고 직자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흰 거. 흰 게 더 양의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고추를 선택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엄지바타는 새끼손가락 같은 놈 중에서도 이렇게 활처럼 흰 놈을 고르시면 그 중에서는 제일 매운 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 또한 얼굴에서도 배반자에서
이게 앞코 쪽에 나오고 이마가 뒤로 나가고 턱이 나오면 양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야 지금 한 얘기 너하고 나하고 하는 비밀이다. 죽을 때까지 응? 그러고서 바로 돌자마자 문자로 한 100명한테 날리죠. 야 내가 이거 알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건 또 비밀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양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기 후반이 해당되는데요. 입술이 두꺼우냐 얇으냐 상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한약에서도 그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법령이 내려온 내용과 어떠냐고 수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음양적인 요소로서 구분하는 내용을 본다면 모양 형태가 두툼해가지고 후한 거는 정이 충족하다, 풍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얇으면 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랫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은 말 수가 없어요. 얇은 사람, 누주 발라도 바를 데가 없는 사람은 잘 아시죠? 그렇죠? 입술 두툼한 사람 야 이거 뭐 너만 알고 있어? 이 말 안 해도 자기 말 아니면 전혀 어디 가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뭐 너는 비밀로 좀 지켜줄 거지 이렇게 할 필요 쟤는 비밀 못 지킬 거니까 빨리 선전하고 싶으면 야 내가 비밀이야 진짜 너만 알아야 돼 진짜로 한 3번만 하면 바로 폭발적으로 그냥 선전되는 그래서 이 후방에 대한 부분들이 귀라든지 코라든지 눈썹이 짙으냐 두꺼우냐 얇으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으로 분별해서 그것이 운세나 건강에 어떠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음악적인 요소 내용에서부터 좀 한약에서는 구분하는 부분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음양에 대한 사례를 많이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2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바꾸는데요. 자료를 모아두고 하는데 이 자료를 지금 모아둔 자료를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지금 사진을 많이 갖고 와서 좀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발가락 보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붙은 분이 있고 발가락이 떨어진 분이 계시잖아요. 발가락 붙어 있는 분들은 무좀이 100% 걸려요. 그쵸? 그렇잖아요. 이거 음인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음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습한 데 지하에 있거나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뭐 구두 같은 걸 벗을 수 없는 조건이면 여기 습하니까 계속 습이 끼니까 자연히 곰팡이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죠. 이걸 무좀약을 드실 게 아니라 그쵸? 여기다가 살짝 벌려서 기운이 소통돼서 양의 속보를 줄 수 있게 하면은 무좀균이 번식하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살 수가 없는 내용이 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질병이 치료적인 거나 진단하는 내용이나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운세라고 하는 내용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요. 시간이 좀 꽤 많이 경과돼서 잠깐 제가 컴퓨터 자료를 제가 예전에 준비한 자료인데 오형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 일반인들하고 좀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이 부분 한번 5쪽에 4쪽과 5쪽 보면 목표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양 양이는 대강 얼굴 딱 보고 체격이나 이런 상태 또 말하는 솜씨나 행동하는 내용이나 딱 보면 경박한지 중후하게 행동하는지 말도 막 살살살 하는지 말이 무거운지 이거 보면 벌써 음인지 양인지 다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음이 많다 적다 하는 내용은 일원의 관계 내용인데 실제로 낮밤의 길이가 짧고 길고해서 변화 오는 게 뭡니까? 계절의 변화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지에서 이제 밤이 제일 길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낮이 좀씩 길어지는 내용이 봄이잖아요. 그러다가 제일 낮이 긴 게 한여름이 되고 또 양이 줄어서 음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가을이고 또 그 내용이 음이 막 제일 많은 쪽으로 가는 게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나 추동이 있고 그 중심이 되는 토가 있어서 우리가 오행에 대한 부분을 논하게 되는 거죠. 즉 오행을 논하는 것은 음이 많고 적은 내용을 부호로 목, 토, 금수로 붙인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양이 많아지기 시작한 내용을 목이라고 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음이 많아지기 시작한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사실은 하루 중에도 아침, 새벽
동이 틀 때와 한 일중과 저녁과 밤 이 내용이 사계절이 다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오행이 다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오행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음양을 구분하는 내용에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에 또 같은 양이 있고 음에도 양 같은 예를 들어서 음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사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상체질이라는 것은 음 중에 또 나눈 거고 양 중에 또 나눴어요. 그래도 그게 부족해서 또 나누고 또 나눠서 요즘 8상, 16상, 32상, 막 64상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패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더 정교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기본 음양 나누는 것부터 틀리거나 잘못되면 나머지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양을 구분하는 내용이 시작이 돼서부터 오행을 구분하는 내용까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사물을 관찰하든가 아니면 사람의 상을 보든가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익히고 공부하는 내용은 단지 상을 한다 해서 관상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만물에 대한 내용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법을 공부하는 한 수단이다라는 관점에서 자긍심도 가지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이 옳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많이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의학이 지금 의학에 비하면 보조적인 치료 수단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파업한다면 국민이 다 난리 나는데 한의원이 파업한다면 파업해라. 내 죽고 살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공단에서 지급하는 전체 의료비 100이라면 한의학 쪽에서 가져야 하는 게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뭐냐?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저는 못 교육시킨 과오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연말하시고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의학에 대한 약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약들은 그냥 뭐 어디 한의원이나 가지 않고 집에서 다 약을 지어먹고 치료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걸 유의라고 했습니다. 유학을 한 선생님들이 한문을 아니까 한의학 공부를 해서 내가 용존한 의사한테 내가 우리 부모 형제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 이 무식한 놈들아 싼 놈들한테 내가 양반이니까 내가 한문 지식도 있으니까 의학이문이니 동의공학이 책을 보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진단도 하고 어머님 약도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사실 한의사 제도라는 게 생기고 나머지 배척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 속에서 많은 쉽게 말하면 한의학을 이해하고 알면서 사용하면서 더 고급스럽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거는 더 전문성 있는 한의사한테 의뢰해야겠다라는 그런 한의학을 이해한 그런 국민들의 퍼센티지가 줄어든 것이 한의학에 대한 지금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한의학에 대한 교양 강좌 같은 내용을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는 웬만하면 다 제가 그냥 몸이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의학을 좀 아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식바람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자중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내용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아마 자리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